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신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회사 돈을 빼돌렸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두 가지 표현이 비슷하다고 느끼시게 되나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서로 비슷하게 느껴질 테지만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경우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점이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업무상 횡령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써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직업이나 직무적인 관계로 인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의 격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에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을 몰래 인출해서 사용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돈은 회사 소유이지만 관리, 보관은 직원이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직원에게 맡겨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은 업무상 재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재산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초래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면에 배임은 횡령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배임은 횡령과는 다르게 돈을 직접 빼돌리지 않더라도 손해를 끼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 임원이 회사에 가장 유리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업체와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해 그 친분이 있는 업체에게 이익을 주고 오히려 회사에게는 손해를 끼친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임 행위를 한 임원이 회사의 돈을 직접적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임은 횡령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행위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이처럼 위탁관계에 의해서 맡고 있던 재산을 내 것처럼 썼느냐의 문제이고, 배임은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은 일반적인 횡령, 배임보다는 처벌이 더욱더 무겁습니다. 처벌을 강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업무상, 직무상 신뢰관계를 악용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회사, 단체나 조합, 타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두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횡령과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러한 신뢰관계를 악용했다라는 점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 가중처벌되기도 합니다. 특경법은 경제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큰 경우에 범행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입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의 경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타인의 재산이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관계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관리주체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 동호회 회비를 맡은 총무, 마을 공동기금을 관리하는 이장, 종중 회장과 총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신뢰관계 속에서 재산이나 업무를 맡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결정을 한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손해 발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이나 배임죄로까지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일부러
누군가의 자산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분명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처리 능력이 미숙하다거나 경험이 미숙하여서 판단 착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상의 판단 또는 착오까지에 대해서도 범죄로 처벌한다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자리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업무상 횡령은 맡겨진 재산을 내 것처럼 사용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배임은 맡은 일을 충실히 처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 범죄 모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이 무거울 수 있고 따라서 처벌 수위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클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어서 중형이 가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와 같은 범죄는 거짓이 개입되어 있는 사회적인 해악이 큰 범죄입니다. 2026년에는 거짓말과 거짓 행동이 잦아들고 정직과 신뢰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더욱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